네, 안녕하세요. 서울시민 여러분. 문성호 서울시의원의 AI 비서 유리입니다. 최근 시작된 정례회와 다가오는 서울시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정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제가 대신 전달하러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깊은 양해 부탁드리며 2024년 10월 의정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2024 서울 무형문화축제에 참석한 문의원입니다. 축제 예산 마련에도 많은 힘을 썼던 문의원은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열린 2024 서울무형문화축제에 참석하여 많은 서울시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자와 보유자 등을 직접 만나 면담하고 응원하였습니다. 특히 2024 서울무형문화축제 2일차에 개최된 결련택견대회는 서울시 택견회가 주관한 대회인데요. 낙산 택견패 청룡, 인왕산 택견패 백호, 남산 택견패 주작, 부간산 택견패 현무로 구성된 서울 지역 4개 택견패에서 초등부, 중고등부, 일반부로 나뉘어 총 120명의 택견꾼이 참가했으며 택견을 근본으로 한 무술예술단 발광엔터테인먼트의 멋진 공연도 이어졌는데요. 문의원은 2일차에도 함께하며 우승패인 낙산 택견패 청룡과 최우수 택견꾼 헥사킬 박솔매 선수의 훌륭한 기량을 예찬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입니다. 홍제동 통일로 인근 주민께서 10년이 넘게 원했던 수건이 드디어 해소되었습니다. 바로 문의원이 주민분들의 소중한 제언을 담아 서울시 교통실에 직접 검토 의뢰한 2024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 계획이 첫 수확을 거둔 것인데요. 지난해 시작된 본 계획은 서울시 교통실의 검토를 통해 가장 타당성 있는 구간을 선정하여 올해 3월에 서울시가 직접 2024 서울시 중앙버스 차료 개선 용역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통해 제작된 설계도면을 필두로 서울시 경찰청에 교통안전심의를 신청하여 지난 22일 서울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가결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주민 여러분께 축하드리며 이번 무학제역 도심 방면 유턴 신설을 통해 첫 수확을 거두었으니 다음은 은평 방향 유턴 신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현장 방문 한번 하고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포함해 10명도 안 되는 인원 모아놓고 주민간담 회랍시고 한번 하고 경찰청에 민원이 있으니 부탁한다는 공문 하나 보낸 게 전부인 자가 자기가 해냈다고 아주 난리를 치더군요. 그렇게 간단히 될 일이었으면 더불어민주당 3선 시장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4선 국회의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3선 구청장 문석진, 더불어민주당 3선 구의원 박경희는 도대체 뭘 하고 임기를 지낸 겁니까? 그야말로 무능의 아이콘들이시네요. 이번 유턴 신설의 팩트는 교통안전심의는 분명하게 문의원의 요청으로 서울시에서 접수한 것으로 해당 국회의원은 교통안전심의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타인의 공로에 어시 한 숟갈 올리고 자신이 해냈다고 뻔뻔하게 외치는 것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본인 임기 전부터 진행되온 사업을 무슨 근거로 자기가 해냈다고 하는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새로운 정치하겠다더니 완전 구태의 정치 그대로 하는 모습입니다. 홍제동 주민들께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잘 이해하고 계실 테니 이만 줄이겠습니다. 다음 보고입니다. 지난달 말 신촌 창천교회 앞에서 경의선 지하화 선정사업 촉구 주민 퍼포먼스가 있었는데요. 그 후속타로 문성호 의원의 주도로 김용일 시의원, 정지웅 시의원 셋이서 철도 지하화 사업의 경의선이 꼭 선정사업으로 신청될 수 있도록 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올해 초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 개발에 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서울시 지상 철도를 지하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철도건설법에 해당하는 고속철도, 일반철도 중 선도 사업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사업 제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문성호 의원과 함께 새 시의원은 서울 중심부에 있는 서대문구 경의선 지하화 사업은 서대문구 주민이 오랜 시간 쌓아온 공감대 위에 높은 사업성, 경부선과 연계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 가능성, 심각한 불균형 상태의 서울 서부권과 동남권의 지역 간 형평성 보완 효과 등 지하화 선도 사업 선정 이유는 충분하다. 라고 발언하며 그 당위성을 설파했습니다. 그 노력이 잘 전해진 덕일까요? 서울시는 지난 23일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을 발표하며 국토부에 그 뜻을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선로 부지를 대규모 녹지 네트워크인 공원으로 조성하고 철도역 사부지는 매각을 전제로 한 개발 가용지로 창출해서 도시개발 및 역세권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라 밝혔는데요. 이 계획에 경의선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겠지요? 박수 한번 주세요. 다음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최초로 중증 중복내병 변장애인에 대한 지원 정책 성과와 과제를 둘러보는 토론회를 문성호 의원이 주최하였습니다.
중증내병변장애인과 가족, 보호자 등에게 온전히 전가되고 있는 돌봄과 보호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배할 수 있도록 실제 당사자와 정책 예산 책임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던 것인데요. 서울시는 2019년 전국 최초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비전센터 운영 등 관련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월 문 의원은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뇌병변장애인 보호자를 지원계획 수립에 참여시켜 수혜자 중심의 정책을 만들도록 주문한 바 있습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긴급돌봄 시설의 권역별 신설의 요청, 뇌병변장애인 장애 특성상 독자적 생계유지의 어려움, 높은 의료비용과 보장구 비용, 돌봄 난이도 등으로 촘촘한 지원체계의 수립이 절실함을 근거하였습니다. 또한 뇌병변 장애 진단부터 조기 개입, 일상생활과 돌봄, 몸의 변화에 따른 보조기구 변경까지 생애주기 전반에 세심한 공공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지요. 토론에 함께한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장님은 2기 마스터 플랜을 토대로 건강의료지원 확대와 활동지원 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긴급도움센터 이용 시 장거리 이동시간 대책 마련을 위해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함께하는 24시간 돌봄이 실현되기 위해 계속해서 중증내병변 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와 논의하며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문성호 의원은 법제화를 통해 구체적이고 촘촘한 중증내병변 장애인 맞춤 지원이 가능하도록 입법 노력을 진행할 것이며 서울시와 중증내병변 장애인 보호자분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이어나가 모두가 행복한 서울시를 만들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힘쓰겠다 라며 약속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된 기사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성호 의원은 지난 제19회 수어문화제에 참석하여 대한민국 모두가 수어통의 눈으로 듣고 사랑하는 그날까지 수어통 역사 활동 지원과 기본적인 수어 활성화 위한 제도적 보완 이룰 것 이라 큰 다짐이 담긴 축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남산한옥마을에서의 결련택 견대회에 이어 광화문 앞 의정부지에서 열린 2024 천하제일 결련택 견패 결정전에도 참석하여 결련택견이 그저 이벤트로 일회성 개최될 게 아니라 소규모라 할지라도 더 자주, 더 정기적으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며 다짐했으며 미국 LA에 가면 WWE 프로레슬링을 볼 수 있고 일본 도쿄도 스미다구에 가면 니키시들의 스모 경기를 볼 수 있듯 대한민국 서울에 가면 태견꾼들이 힘찬 기합과 멋진 박력이 넘치는 결련택견을 볼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본다 라며 힘찬 축사를 건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10월 의정보고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추위가 몰려올 것이라고들 하는데요. 존경하는 당원 동지 그리고 서대문구 주민 여러분 모두 따스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전념하며 우리 서울의 교통을 위해 더욱 헌신하는 모습으로 보답드릴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